이 세상을 구했고 이 사람들 모두의 목숨도 구했어. 내가 사랑했던 그녀와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녀조차도. 하지만 모두 나를 배신했어. 레비나조차도.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어느 날 테라노르의 폭군왕은 신급 몬스터를 소환하려던 중 우연히 나를 불러들였다. 내가 그렇게 괴물도 아니었는데 그는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어.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 마침내 이 세계의 영웅이 되었고 왕국을 구하기 위해 폭군왕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그 망할 놈이 소환 마법을 써서 어딘가에서 악마를 불러왔어. 하지만 단 한 번의 칼질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어서 왕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했다. 레비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국을 구한 7명의 영웅이었어요. 우리는 수년간 한 가족처럼 지내왔기에 그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레비나가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지구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 그들은 죽은 왕의 심장을 이용해 또 다른 소환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괴물을 소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가 왕국에서 너무 유명해지고 사랑받게 되어 백성들이 나를 대륙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소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새 왕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명령을 내리는 여왕이 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나를 순서대로 내쫓고 정상적인 세상에서 등을 돌리게 했다. 6 영웅이 돌아왔을 때 영웅 시한성이 여정을 마치고 스스로 지구로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6명의 영웅들은 모두 자신들을 대륙의 새로운 왕이라고 선언했다. 테라노르는 이제 6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10년 후 숲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이 소녀는 밭에서 일하던 중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이상하긴 한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자 돼지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무엇이 더 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벌거벗은 남자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소녀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갔어요. 너희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거야. 시한성이 깨어나자 소녀가 음식을 가져와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릴슈타인 왕국에서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아기의 찬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네. 악당 포즈를 취하기 전에 소녀는 성에게 먼저 옷을 좀 입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노숙자처럼 음식을 먹었고 양념이 부족해서 음식이 꽤 나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생긴 외모와 무례한 태도 덕분에 감사함을 느꼈다. 소녀는 그가 귀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질문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리더라고 대답했지만 남자의 다음 말에 완전히 놀랐다. 그는 미친 왕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욕망과 음식 테이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바로 그 소녀였어요. 그녀는 단검을 뽑아들고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공격했지만 상대방을 맞추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있었다. 리더는 더 많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검술의 고수인 그녀조차도 이 남자를 맞추지 못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닌자처럼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 남자는 모든 공격을 피했다. 그는 나무 숟가락으로 그녀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했다. 성은이 말하길 난 이걸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하더라. 그는 자신의 이름이 시한성이며 지구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10년 전에 세상을 구한 영웅일 수도 있을까요? 그 소녀는 자신의 본명을 밝혔습니다. 알리타 벨라. 욕망과 욕망. 글렌. 그녀는 잃어버린 옛 왕의 딸이다. 그리고 그가 패배하자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왕의 피를 가진 모든 사람을 사냥했다. 지도자의 어머니는 신뢰하는 기사에게 외동딸과 함께 도망가 달라고 부탁했다. 여왕이 죽으면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야. 기사는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 싸우는 법을 가르쳤지만 몇 년 후 그는 보급품을 구하러 도시에서 매복 공격을 당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알리타는 이 숲속 산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적으로 여기는 걸까요? 알리타는 그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 사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아는 자신의 전 동료 중 한 명이 현재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짜증이 났다. 그러자 소녀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벌거벗고 나타난 거예요? 시아는 머그잔을 떨어뜨리며 화를 내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도시 한복판에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기 전에 지구로 돌려보내졌을 때 오직 그 사람만이 포털을 통과할 수 있다. 옷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공은 그제서야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깨닫는다. 그는 엘리타에게 자신이 스스로 소환되었고 마법사들은 포탈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다면 그는 그녀의 정체를 들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오두막이 포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왕국 병사들은 바로 이곳에서 소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노인, 그의 얼굴은 굳은 표정으로 상세게 보고했다. 셰논, 이곳에서는 강력한 주술, 마법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그 집에서 풍겨 나오는군요. 제논은 커튼봉으로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는 짖었다. 전투 준비! 시아는 알리타가 전투복을 입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놀란 듯했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아름답고 불안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물었다. 항상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해온 거야? 공황이 그를 휩싸이기 시작했고 그의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 무심코 불러일으킨 혼란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가 말하지 못한 분노로 끓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할 말이 있다면 알리타, 망설이지 말고 하라고 그가 재촉했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가 그녀를 진심으로 놀라게 한 듯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희미한 미소를 띤 채 그녀는 대답했다. 시안, 너희의 기습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해줘서 고마워. 예상치 못한 감사의 말에 주인공은 완전히 당황했고 어색한 놀라움이 밀려왔다. 밖에서는 경비병의 우렁찬 구함이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다. 자네 모습을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산산조각 낼 거야. 제노는 눈빛에 약간의 조바심이 일며 마법사를 향해 손짓했다. 거친 외침으로 시작하는 경미한 폭행. 소령의 손이 불타는 듯한 선홍색으로 뒤엉켰다. 그는 거대한 불화살을 발사하여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며 충격파를 일으키며 집과 충돌했다. 제노는 엄청난 힘에 놀라 몸을 움찔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는 경각심을 담아 목소리를 높이며 요구했다. 우리의 명령은 그녀를 생포하는 것이다. 마법사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이 폭발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잔인한 눈빛으로 덧붙이며 그녀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부주의하면 불에 댄 것처럼 될 수도 있다. 불길이 완전히 잦아들기 전에. 소녀는 순식간에 움직이며 칼을 번뜩이며 다가오는 여러 명의 병사들을 베어 넘겼다. 모든 경비병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강철 같은 의지의 물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무기는 그녀의 의지의 연장선이었으며 손쉽게 많은 이들을 쓰러뜨리며 그들의 진영을 휩쓸었다. 그 놀라운 실력에 남은 경비병은 넋이 나갔다. 그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속삭임은 탈출을 고민하는 이 농장 여인이 과연 검객인가 하는 것이었다. 거대한 몸집의 공격자가 그녀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감히 비천한 놈이 라고 외쳤다. 왕의 저주받은 피를 받아 왕실 병사를 쳐라.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지금 이 순간부터 릴슈타인, 밤의 제논이 당신의 사형 집행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갑옷 같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롭고 전투적인 에너지를 감지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강했다. 제논은 빠르게 움직이며 강력한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했다. 그녀는 그의 후속 공격을 피하며 눈가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띠고 중얼거렸다.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를 포착한 그녀는 돌진했지만 보이지 않는 마법의 장벽에 가로막혀 밀려났다. 제노는 어둡고 감상적인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다.
당신은 강하네요. 하지만 제 방어는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런 속임수는 나한테 통하지 않아. 다음 순간 날카로운 충격이 그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고 얼굴에 붉은 안개가 뿌려졌다. 제노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따뜻한 습기를 닦아내며 얼굴을 찌푸렸다. 진정한 검객이라면 내게 승산이 없다는 걸 알 거야. 너의 무기를 낮추어라. 그녀의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망가진 깊은 깨달음이 그녀 안에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운명이었다. 패배감에 젖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그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했다. 제논의 미소는 승리감에 차 있었다. 실제로 그는 말이 완전히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선언했다. 바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논은 빙글 돌며 주인공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조금 전에는 분노로 끓어오르지 않았나요? 주인공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마음이 차분해졌군요. 제논은 완전히 어리둥절하여 이 남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존재에 대한 어떤 단서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다. 도대체 넌 누구야? 제논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포효했다. 주인공은 그저 차분한 사과를 했을 뿐이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논이 말을 처리하기도 전에 움직이는 물체가 스쳐 지나가고 곧이어 천둥 같은 충격이 일어났다. 주인공의 강력한 펀치에 휘청거리며 쓰러진 제논은 여전히 상황을 헤매고 있었고 그 순간 뒤로 물러나며 땅과 꽤 멀리 떨어진 곳에 부딪혔다. 추락의 엄청난 힘으로 인해 그가 땅에 부분적으로 묻혔다. 주변 경비병들은 사령관의 갑작스럽고 잔혹한 패배를 목격하자 공포에 휩싸였다. 부상을 입은 여성은 자신의 경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는 군인들을 반대했을까? 그는 전직 영웅이었어요. 왜 자신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거죠? 노쇠한 마법사는 두려움과 악의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뜨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악의 군대의 잔존 세력이다. 그를 죽여라. 당장 그를 죽여. 필사적으로 돌진하는 병사들을 보며 주인공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정말로 지도자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는 지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체념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먹은 흐릿하게 움직였고 닿지 않는 경비병들은 그가 내리꽂는 정확하고 뼈를 울리는 발차기에 날아가 버렸다. 그는 전체 부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각 타격마다 조용하고 거의 후회하는 듯한 사과를 건넸다. 제노는 마침내 흙무더기에서 기어나와 믿을 수 없다는 듯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정예 경비병들은 의식을 잃은 채 흩어져 있었고 많은 수가 흙 속에 반쯤 묻힌 채였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비무장한 남자는 한 손만으로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현장을 지켜보았다. 끔찍한 명료함이 찾아왔다. 바로 몇 분 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다. 그때 날카롭고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몇 년 전 왕실 성전의 신성한 공간에서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운 좋게도 그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 주인공을 품었던 그가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야 정신이 드셨나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 서린 잔인한 칼날. 하지만 좀 더 잠을 자야 할 것 같아요. 도전자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주인공은 이미 그에게 달려들었고 공기는 불가피한 새로운 폭발로 인해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경비대장은 다시 한번 흙먼지와 파편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주인공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들려왔다. 아직 이 싸움을 계속할 이유는 없어요. 마법사가 진심으로 그에게 도전하고자 한다면 그는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다. 마법사는 자신의 정예 전사들과 마법사들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목격하고 그 괴물의 기원을 생각하며 공포에 휩싸였다. 주인공은 경비병의 멍한 무반응을 눈치채고 여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금 무엇을 할 계획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과 여인은 마법사를 떠나려 했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쓰라린 후회로 얼굴이 일그러진 마법사는 임무를 실패로 선언했다. 그는 흔들린 부대원들에게 쓰러진 자들을 수습하라고 명령하고 참혹한 사건을 보고하러 돌아갔다. 경비병 중 한 명이 믿기지 않는 듯 말을 더듬으며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고 부상자 중 골절된 뼈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법사는 자신을 휩쓸어 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밤이 깊어지자 탈출을 숨기는 어둠 속에서 주인공은 이 지형에서는 군인들이 그들을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다. 어떤 추격이라도 매우 짜증스러울 것이며 특히 최근 이 세계로 돌아온 그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의 10% 정도만 겨우 발휘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움찔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돌아보며 그의 말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오른쪽 팔이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자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진정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기이한 감사는 주인공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곧이어 그는 그녀의 팔에 꼼꼼히 붕대를 감아주며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다. 평소처럼 그녀는 갑작스럽고 거의 억지스러운 듯한 밝은 표정으로 부드러운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다. 나간다. 그녀의 말은 분명 독립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기에 주인공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는 꾸짖으며 주장했다. 네, 팔이 부러졌다. 우리 함께 여행 가자. 그런 식으로 갑자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그는 단호하게 그녀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그녀가 사냥당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감을 느꼈고 부상당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서 그의 말을 곱씹은 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오늘도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게요. 주인공은 그저 요청했을 뿐이었다. 더 이상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만. 그녀는 즉시 따랐다. 그는 그녀의 신원이 노출된 지금 그녀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처음 생각했던 것은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지만 수색대의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대신 그들은 산을 넘어 번화한 상업도시 카곤으로 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작은 스톤 왕국의 궁전 내 대연회장에서는 한 남자가 키 큰 책장들 사이에 둘러싸여 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조용한 공부는 소환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잠시 후 데벨린 산으로 파견된 수색대의 소식을 전하러 부하가 나타났다. 이제 릴슈타인으로 확인된 남자는 보고를 주의 깊게 들었다. 전 영웅의 설명과 일치하는 인물이 궁전 안에 많은 책으로 가득 찬 선반 뒤편, 강력한 주술, 마법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목격되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그림자문은 오직 공포스러운 지하방으로 통하는 듯했다. 한 인물이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오며 어둠 속에서 계단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내 어두운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릴슈타인 왕으로 밝혀졌고 그는 반짝이는 포털이나 보호막처럼 보이는 것을 통과했다. 다른 쪽에서 떠오르는 기이한 유물들로 가득 찬 으스스한 방에 들어서자 그의 얼굴에 잠시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또 다른 도서관과 초라한 실험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날것의 증오가 가득한 목소리가 릴슈타인을 내뱉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맥동하는 녹색 마법진 안에 갇혀 있었고 그의 팔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는 비웃음을 지었다. 왕이 자신을 영웅이라 칭하면서 나를 가둬두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릴슈타인은 특유의 아이러니한 어조로 한 달 반 만에 꽤 많이 발전했다고 간단히 말했다. 왕의 말씀은 그 죄수가 루시냥 가문의 직계 후손인 젊은 남자임을 드러냈다. 왕은 죄수가 자신의 발 아래 마법진이 분노한 붉은색에서 생동감 넘치는 녹색으로 변한 이유를 이해했는지 물었다.
릴슈타인은 젊은 청년에게 그 초록색 빛이 군주의 변신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분노한 죄수는 왕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외쳤다. 그러나 릴슈타인은 이 음침한 방에서 동정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차분하게 반박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 내 심장이 빼앗길 것이라는 섬뜩한 선언을 했다. 젊은이는 왕의 참혹한 본 모습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망설임 없이 릴슈타인 왕은 섬뜩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죄수에게 다가가 파괴적이고 신비로운 행동을 했다. 순간 릴슈타인은 젊은이의 생명력 그 자체인 맥동하는 신비로운 형상을 공중에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추출된 정수에서 마력을 꼼꼼히 짜내고 응축한 후 왕은 차원벽을 부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릴슈타인은 더욱 순수한 욕망과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결론 내렸다. 바로 그때 고개를 숙인 부하가 소식을 들고 들어오자 그의 표정은 깊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젊은이는 루시냥 가문의 또 다른 후손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은 연구그룹이 임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전령은 그룹이 목표물을 체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루시냥 가문의 후손조차 식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신 그들은 갈레나 종족과 매우 닮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진 정체불명의 인물을 만났다고 보고했다. 릴슈타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며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고 인식의 섬광을 지나 비교를 거쳐 이 낯선 사람이 중요한 인물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기적적으로 몇 년 전 사라진 그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의 감지 없이 차원을 넘나들 수 있었을까? 왕의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는 씹어 삼키는 듯한 의심과 싸우고 있었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카곤에 시안성과 알리타가 도착했다. 도시의 활기 넘치는 아름다움이 계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안은 알리텍에 사간원이 한때 남부 부족의 주요 거점이었음을 설명했고 알리타의 눈이 크게 뜨였다. 번화한 대도시의 고대 역사에 감명받아 그는 이곳에 숨어 지내기가 쉬웠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경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봐, 한스의 생각은 갈레나로 흘러갔다. 그는 부가시아 사람들과 매우 흡사한 민족이라고 기억했다. 알리타는 숨을 들이쉬며 눈빛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번뜩였다. 이 사람들이 제가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맞나요? 그녀는 흥미를 느끼며 밀어붙였다. 천의 얼굴을 가진 도적의 여왕, 천의 얼굴 에너지와 연결된 자들. 알리타는 이어서 전투 에너지의 독특한 응용 기술, 즉 주변 공기를 조작하여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기술을 회상했다. 그것은 도적의 여왕 레비나의 대표적인 전투 스타일이었다. 시아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했다. 네, 그가 인정했듯이 제가 개발해서 그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는 알리텍에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다고 말하며 시아는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짧은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시아는 장난스럽게 숙소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천의 얼굴의 기술을 살짝 비틀어 사용한 것. 그는 잠시 표정을 바꾸어 알리타가 잠잘 곳을 찾는 동안 아기 같은 얼굴로 보였고 시아는 어디든 입장이 쉬울지 궁금해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얼어붙었고 그의 시선은 웅장한 저택에 고정되었다. 갑자기 그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린 알리타는 그가 그녀의 눈빛을 알아차렸는지 물었다. 시안이 건물이 여관이 아니었다고 믿기지 않는 무서운 진실을 밝히자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곳은 한때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교수대만이 유일한 표식이었다. 시안은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터너로 확인된 도시가 얼마나 변모했는지에 대해 거의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고 알리타는 완전히 당황했다. 안에 유령이라도 있나? 그는 비꼬는 듯이 말했다. 나는 끊임없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 안에서 내가 그리워하는 영혼들을 만날지도 모른다. 그는 새로운 손님들에게 방 열쇠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시아는 책상에서 돌아서며 접수원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분노에 휩싸여 휘청거렸다.
접수원 일은 정말 지루해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시안이 물었다. 알리타는 설명하려고 애썼다. 봐. 한이 깨달음을 얻자 그의 불신이 뚜렷이 느껴졌다. 그는 모두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알리타는 그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편하게 말하는 건 적어도 좀 이상하다고 부드럽게 알려주었다. 그는 재빨리 사과했다. 시안은 그때서야 안내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리타는 그의 불안함을 감지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지금처럼 계속하셔도 됩니다. 그는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알리타는 그에게 그들이 카곤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음 계획은 뭐예요? 그녀는 물었다. 시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함께 머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떠나라고 명령하며 그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의 충격은 그녀가 저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을 때 더욱 커졌다. 구애받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시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내가 없다면 넌 순식간에 잡혀갈 거야. 그의 날카로운 말에 알리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그는 덧붙여 소환 마법 없이 이곳에 온 이상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덧붙여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말했다. 움직일 때마다 미묘한 차원 진동이 퍼져나갔다. 루스킨의 후손인 알리타는 즉시 그 끔찍한 의미를 깨달았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들은 항상 추적당할 것이다. 절망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시안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어제 의식을 잃었지만 지금은 마법으로 그 진동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그 블록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후 3일에 한 번씩 재가동해야 했습니다. 알리타는 시안에게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 의문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시안은 왜 그녀를 필요로 했을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요? 한편 느슨한 왕국의 수도 티나델레이의 궁전 사무실 안에서 기사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티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도망자들을 잡아서 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상관은 웅장한 책상 뒤에 앉아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국은 이번 실패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조차도 임무를 실패한 자들에게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여전히 단호한 제노는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갔다. 그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서 해결해야겠어요. 그의 상사는 그의 시선에 잠시 감탄하는 빛을 보았고 왕국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어리둥절해했다. 당신은 진정한 기사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제논에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상관의 신뢰 어린 말이 여전히 귓게 맴도는 것을 느꼈다. 제논은 재빨리 방을 나섰다. 지체 없이 젊은 기사는 도망자들의 행적을 연구하며 잠재적인 은신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숙련된 용병일 가능성을 추론하며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몰두했다. 시안성과 알리타를 잡기 위해 제노는 용병 의뢰가 들어오는 유일한 거점인 카곤에서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제논의 진정한 추구는 단순한 인식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루시냥 가문의 후손과 동행하는 젊은이에 대한 점점 커지는 매혹을 품고 있었고 카슨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제노는 지도자의 수수께끼 같은 동반자와 다른 세계에서 온 구원자를 비교하며 묘한 유사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의심이 깊어질수록 시안을 찾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더욱 강렬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도망자들이 머물던 여관으로 돌아온 집사는 새로 도착한 테드 경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시안과 알리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테드는 집사를 알아보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가세요. 우리는 전투 에너지를 검술로 다룰 수 있는 전사들이 6개의 뚜렷한 계급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정은 씨앗 단계에서 시작되며 여기서 개인은 전투 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두 번째 등급의 전사는
수련자가 금속 무기에 이 에너지를 주입하여 순수한 힘의 검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기사 및 마스터 단계에 도달한 자는 금속으로 제작되지 않은 갑옷과 무기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 너머에는 초월적인 경지가 있으며 그곳에서는 공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강력한 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테라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든 전투 에너지 단계를 달성하여 전설적인 신성 등급에 도달한 적이 있다. 시아는 과거에 이 정점에 도달했던 기억을 떠올렸지만 현재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다시 격투기 선수로 전락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테드 경은 이미 이 높은 지위에 오른 젊은 사람을 만나자 눈에 띄게 감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두 분 모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어서 시몬과 알리타에게 정복대가 새벽에 출발할 것이라고 알리며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시아는 지친 듯 침대에 쓰러져 여행 자금을 벌기 위한 힘든 투쟁을 한탄하며 용병일과 다를 바 없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자신이 그저 무작위로 귀족 가문을 선택해 그 가문의 귀중품을 훔쳐 쉽게 돈을 벌던 시절을 떠올렸다. 전설적인 영웅은 사실 평범한 도둑이었을 뿐이라고. 리더는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소녀는 도둑이었다. 시아는 반박하며 대답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과거 행동이 단순한 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제국의 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백성들을 약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의의 한 형태였다. 그는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음울한 생각에 지도자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구세주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시아는 이번 임무가 분명 잃어버린 전투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대가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도자는 네가 숟가락 하나로 나를 이겼고 그 밤들을 쉽게 극복한 것을 보면 현재 내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녀는 암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전을 감행했다. 시아는 설명했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사실 당신과 싸우려면 숟가락이 필요했다고요. 그의 간절한 선언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좌절시켰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풍부한 경험 덕분에 PVP 경기에서 한 레벨 낮은 상대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알리타는 당황한 채로 해명을 요구했다. 레벨과 PVP 매치란 무슨 뜻인가요?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물었다. 다음 날 테드는 자신의 영역에 감히 침입하는 괴물이라면 누구든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검을 높이 치켜든 채 주군은 선언했다. 라텐베르크 왕이 직접 수여한 기사인 내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처치할 것이다. 시아는 주군의 열정에 감탄하며 테드의 감동적인 연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인공은 내심검의 엄청난 무게가 전투에서 실용적이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시아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기사들이 발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그의 생각은 이내 지도자의 부상당한 발로 옮겨갔다. 기분은 좀 나아졌나요? 그는 물었다. 괜찮다고 그녀가 확인했어요. 당신의 에너지로 치유받았어요. 시아는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하며 그의 말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뭔가 타는 듯한 강한 냄새가 나요. 잠시 후 무시무시한 생물이 무리 가까이 달려들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모두 멈춰. 공격 준비하십시오. 주군! 테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맹렬한 불꽃의 늑대떼가 그림자 속에서 솟아나와 무리를 향해 돌진했다. 테드는 늘 자신감 넘쳤고 검을 치켜들었다. 걔네들이 나를 공격하게 해. 그들의 불꽃은 감히 기사의 검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그는 외쳤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늑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한 마리의 늑대가 용감한 영주를 공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그래서 네가 갑옷을 벗었어야 했어. 시아는 냉정하게 관찰하며 말했고 그의 말은 테드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자 무리가 사방으로 퍼져나와 일행을 에워싸고 사실상 그들을 구석에 몰아넣었다. 대열을 유지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한 병사가 억지로 자신감을 담아 외쳤다. 그러나 정말로 무시무시한 광경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의 결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거대한 불꽃 같은 알파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난투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의 주인공은 겁에 질린 것과는 달리 괴물이 뭔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듯 열정적으로 보였다. 그 순간 다른 세계에서 온 구세주가 거대한 알파와 위협적인 무리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섰다. 다른 이들이 공포에 질려 흩어지자 시아는 굳건한 자신감으로 거대한 알파로드 테드에 맞섰고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병사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진정하라고. 이번이 바로 우리의 기회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알파를 시안과 알리타에게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일은 다 맡게 되는 거야. 시안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느릿하게 말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힘든 알리야. 젊은 검투사는 시안이 계획을 설명하자 움찔했다. 알파가 나머지 무리를 막아서는 동안 그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알팩에 맞섰고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결심이 타오르는 가운데 도망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선언했다. 이제 알파 사이아인들이 외친다. 소음을 뚫고 용감한 도약으로. 알리타가 몸을 날렸다. 거미 괴물 같은 짐승에게 휘둘러지지만 이내 불길한 변화가 일어난다. 불꽃 같은 울프 알파는 물기 위에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파다기는 푸른 에너지의 급류를 내뿜기 위해 무서운 이빨을 드러냈다. 검의 여인을 향해 날아드는 마법의 불꽃. 두려움 없는 알리타는 흔들림 없는 용기로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며 칼날을 알파의 가죽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러나 지도자의 첫 번째 공격은 위대한 늑대의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 더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흔들림 없이 젊은 검투사는 알파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고 강력한 일격을 가하며 공격을 계속했다. 시안성은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고 다가올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해. 그는 감탄하며 자신의 개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더의 공격은 알파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제 머리에 칼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늑대는 더욱 강렬하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솟구쳤다. 알리타는 완벽하게 조준한 공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알파가 방역했다. 맹렬한 힘의 격돌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늑대의 푸른 번개가 덮쳐오자 알리타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알파는 그녀를 움켜쥐고 축 늘어진 몸을 턱으로 들어올렸다. 전투에서 빼앗은 오싹한 상. 시안의 공포는 절대적이었다. 불씨는 친구의 패배와 다가오는 상실의 냉혹한 현실과 맞서 싸웠다. 알리타. 그는 목에서 찢어져 나온 거친 절규로 외쳤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시안의 머릿속은 여관에서 나눴던 대화로 돌아갔다. 알리타에게 자신의 과거와 공포에 대해 털어놓았던 고백이었다. 그의 이전 실종 전에 그는 루이 도나르 왕에 의해 소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는 황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족의 희생된 심장으로 점화된 의식에 의해 자신을 노예로 묶어둔 이야기였다. 이번에는 그의 현재 방식이 혈맹 계약보다는 진정한 소환의식에 더 가까웠다. 테라누르에서 그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은 소환사 알리타와의 유대감 덕분임을 그는 이제 깨달았다. 알파가 그녀를 데려간다면, 그녀가 사라진다면 그는 강제로 지구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는 멀리서 의식을 잃은 채로 무방비하게 놓여있는 검술 여인을 보았다. 시안성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그의 몸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전투 에너지가 그의 중요한 수천 번의 교전을 고갈시켰고 그 에너지는 위험할 정도로 희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빨리 달릴 수 없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돌아오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왔고 이런 굴욕적인 결말을 용납할 수 없었다. 결정이 내려졌다. 시안성은 부족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늑대를 상대로 마법 같은 공격을 펼쳤다.
알파가 알리타를 턱에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다. 그녀의 거미 이마에서 불쑥 튀어나와 기괴한 전리품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민첩성과 막강한 힘으로 빛나는 광에너지가 폭발했다. 시한성이 공격을 개시했다. 맹렬한 짐승은 별다른 힘도 들이지 않고 쓰러졌고 시한성은 숨을 고르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친구를 되찾은 시한성은 잠시 생존을 축하한 뒤 지구로 돌아갈 뻔했던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나중에 타오르는 캠프파이어 옆 고요한 숲속 오솔길에서 시한성은 리더에게 짐승에게 물린 후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다. 이제 깨어난 그녀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대답했다. 여자는 알파가 자신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추측했다. 불타는 늑대들이 인간을 지도자에게 바치던 습성을 기억하며 알파의 번개 능력은 돌연변이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지도자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나며 시한성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시한성은 언제 우리가 동맹국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가만히 있었다. 시한부성 리더는 마침내 그녀에게 물었다.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그리고 왜 진짜 정체를 숨기는 거야? 그녀는 한때 분리되어 있던 6 왕국이 이제는 그의 옛 동맹국들이 세운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시한성이 왕실 손님으로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회상했다. 영광스러운 손님인 시한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건조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처형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거야. 그는 황제를 이긴 직후 동맹국들이 자신을 배신하여 강제로 지구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젊은이는 그들의 배신 행위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다. 정제된 텍스트, 그의 친구들 중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의 배신은 충동적인 변덕이 아니라 냉정하고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 깨달음은 시한성에게 씁쓸한 자책의 잔류물로 남았다. 그때 그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보통 침착한 리더였던 그녀는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이는 그의 충격적인 폭로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그는 테러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갈등의 무게가 마침내 그녀에게 실감나게 다가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젊은 검사의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복수를 위해 테라누르로 돌아온 거라면 그게 네가 정체를 숨기는 이유겠지. 시한성, 다른 세계에서 온 구원자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말 이해하셨나요? 그는 미간 사이에 주름을 지으며 물었다. 네, 알리타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침착한 거야? 시한성이 의아한 듯 물었다. 방금 모든 공포의 왕국들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알리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6 왕국의 적이 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들과 싸워왔어요. 시한성은 완전히 멍하니 바라보았다. 넌 고칠 수 없는 낙천주의자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라고 그녀는 반박했다. 아버지는 황제셨나요? 시한성은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질문에 리더의 눈에 격렬한 불꽃을 일으키는 진짜 질문을 던졌다. 제 친아버지는 카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녀는 공기 중에 갑작스럽게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멀리 떨어진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나무십 스치는 소리가 사이먼의 예민한 감각을 건드렸다. 알리야, 경계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무언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알리아는 알파의 잔혹한 공격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기에 눈에 띄게 움찔했다. 누군가 정말 온다고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두려움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혹시 적일 수도 있을까요? 시한성은 고개를 저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야. 그래도 외로운 군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2 사람 모두 잠시 후 방어할 준비를 하며 자세를 취했고 이내 젊은 남자가 울창한 덤불에서 나타났다. 그는 시한성과 알리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길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해한 질문은 오히려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지만 새롭게 결성된 동맹국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깨달음이었다. 시한성과 알리타는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 젊은이는 다름 아닌 리틀 스타인왕의 악명 높은 수사팀의 대장이었다. 선장은 차례로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을 알아차렸다. 바로 그들과 그의 군대를 격파했던 바로 그 사람들. 불과 며칠 전 지도자로서 그의 놀라움은 공포로 변했다. 분노가 끓어오르자 그녀는 검을 휘둘러 그를 도발했고 그는 반응할 시간도 방어할 기회도 없었다. 젊은 검객의 칼날이 치명적인 일격을 간신히 피했고 선장은 그녀의 증오심 깊은 눈빛에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깨고 그는 제발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외쳤다.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경고했어. 시안성은 호기심을 억누르고 침입자를 무력화하기로 결심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세계에서 온 구원자는 젊은 남자를 기절시키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 선장의 얼굴에 희미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고 자신의 예측이 옳았음을 조용히 확인하는 듯했다. 놀랍게도 선장은 구세주의 마법을 막아내며 예상치 못한 기교로 공격을 피했다. 봐라 하는 젊은이가 자신의 기술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우아하게 발을 디뎌 두 사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안성은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이 젊은이는 어떻게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기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새로운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너는 정말 누구니? 시안성은 요구했다. 바로 그 순간 선장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은 사라지고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방금 자신을 공격한 남자를 알아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안성은 젊은 남자가 배낭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무슨 계획이세요? 시안성은 가방이 풀리는 소리에 의심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어진 일은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시안성은 말문이 막혔다. 잠시 동안 선장의 자세는 마치 위험한 무기를 가방에서 꺼낼 듯한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대신 그는 낡은 속옷 한 벌을 내놓았다. 이거 정말 네 물건이야? 그는 시안성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시안성과 알리타는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바라보았다. 선장은 속옷을 마치 우승 트로피처럼 움켜쥐고 있었는데 군인이라기보다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시안성은 자신이 정신 나간 변태와 상대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지도자에게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그를 끝내. 명령은 날카롭고 단호했으며 선장은 눈에 띄게 놀랐다. 잠깐만. 그는 더듬거리며 손을 들었다.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다른 세계의 구원자가 지닌 살육적인 의도에 겁을 먹은 선장은 나는 항복한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는 속옷을 더욱 높이 들어올려 휴전 깃발처럼 흔들었다. 시안성은 그 제스처에 완전히 분노하여 불같이 화를 내려고 하던 중 친밀한 옷에 있는 특이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았다. 자신의 이름이 천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을 발견한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넋이 나갔다. 정말 제 물건인가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젊은 남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내가 맞았어. 시안성은 그의 천의 얼굴의 오라가 비활성화된 것을 알아차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외쳤다. 당신은 다른 세계에서 온 구원자입니다. 그때 내 얼굴 기억나? 이제 눈에 띄게 흥분한 청년이 벌컥 소리를 질렀다. 제 이름은 제논이에요. 12년 전 바람마을에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봐, 한의 멍한 표정이 제논의 의심을 확증했어. 구세주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제논은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가며 조깅을 시도했다. 시안의 기억, 당신은 방금 저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기술로 왕의 모든 병사들을 물리쳤군요. 그는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회상했다. 나중에 그걸 맞춰서 완성했어요. 나를 구해준 영웅은 다른 세계에서 온 유명한 구세주였다. 제논은 말을 이었다. 내가 오라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검사가 된 후 비로소 다른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당신은 정말로 적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제논은 꿈보다 해석이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 결정적인 날을 떠올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시안성은 깜짝 놀랐다.
그는 혼란스러운 의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젊은 선장을 응시했다. 정말로 12년 전에 구해준 그 소년과 같은 사람일까? 제논이 자신의 나이를 밝힌 적이 있나요? 이제 겨우 22살인 시안성은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논은 당황하지 않고 외모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며 진정한 본질은 바닷속에 있다는 놀라운 진부한 말을 건넸다. 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그런 독특한 표현을 찾아낸 거야? 그는 질문했다. 제나의 눈에 날카로운 눈빛이 스쳤다. 너, 내 영웅, 네가 나를 구했을 때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 그 영감을 주는 문구가 내 마음에 남았다. 사이먼의 뺨에 희미한 홍조가 스쳤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드물게 찾아온 당혹감의 순간이었다. 시안성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장님. 하지만 제 속옷을 가지고 다니시는 건 좀 특이하네요. 제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빛에 은밀한 반짝임이 감돌았다. 아, 그게 내가 가진 전부만이 아니야. 제노는 자신의 우상에게 미니어처 동상, 전설적인 업적을 기록한 책, 그리고 수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수집한 다양한 유물 목록을 나열했다. 그는 시안성의 주연임이 분명한 중요한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제노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영웅이 실종된 상태였다고 단언했다. 그는 구세주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끊임없이 수집해왔다. 시안성은 팬들이 자랑하는 기이한 트로피들을 보고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이 보물들 중에서 제노는 속옷을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네가 미친 폭군을 무찌를 때 입었던 옷이었지. 그는 단순한 감상주의를 초월한 경외감을 담아 설명하며 그것을 손에 넣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시안성은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뜻을 보였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속옷은 저기 넣어주세요. 젊은 선장은 정치적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국왕 릴슈타인이 자신의 구세주를 굳건히 믿어왔기 때문에 릴슈타인 국왕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했다. 제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제논이 확신의 참 목소리로 제안했다. 시안성은 가설을 제시했다. 만약 당신의 구세주가 왕의 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요리사야? 주저함 없이 제논은 대답했다. 그의 확고한 신념, 나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 네 검을 받아들이겠어. 마지막 감사의 표시로 제논은 평생의 우상인 그분을 만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흥분하여 거의 흥분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 젊은 선장은 결연한 목소리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시안성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손을 한번 흔들었을 뿐인데 이 맹렬한 늑대들을 물리쳤다. 제 동맹과 저는 이미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근처에 알파의 시체가 있는 거 못 봤어. 제논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는데 이는 제논 자신도 놀랄만한 일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제논은 자신의 영웅에게 불타는 늑대들은 보통 짝을 지어 이동한다고 알려주었다. 남성의 몸을 이용해 여성을 유혹하지 않았나요? 그는 깨달음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른 세계에서 온 구원자는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시안성은 아논의 말이 메아리치자 차가운 두려움이 스며들며 굳어졌다. 그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잠시 후 쓰러진 알파 근처에 거대한 늑대가 나타났고 숲의 침입자들이 방어할 틈도 없이 그 눈빛은 끔찍한 강렬함을 발산했다. 거대한 맹렬한 암컷이 돌진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코엔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어떻게 두 명의 지도자가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의아해하며 희미하게나마 자기 비난의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당신 같은 베테랑이 그런 기본을 잇다니. 리더는 익숙한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다. 그 목소리는 늘 신경을 긁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혀 낯선 지구 개념을 언급하며 반박했고 그녀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졌다. 바로 그때 제논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로 외쳤다. 자신감과 열의를 가득 담아 선장은 우상에게 간청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내가 끝내게 해주세요.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나의 영웅 시안성은 열렬한 팬에게 내심 신뢰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계속하세요.
그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허락했다. 제노는 흥분으로 솟구쳤다. 평생 우러러보던 남자의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하지만 사나운 짐승은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죽은 동료를 복수하기 위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제노는 망설임 없이 거대한 늑대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쏟아부었다. 그는 자신의 아우라를 불러내어 힘을 증폭시킨 뒤 놀라운 민첩함으로 움직였다. 경노한 생명체에게 연달아 주먹을 날리는 알리아는 젊은 선장이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힘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그는 확실히 아까 나게 참았었지. 그녀는 생각했다. 시안 역시 제논의 타고난 전투 재능에 감탄했다. 시핀이 선장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한 후 알리타는 대체 천재가 뭐야? 라고 물었다. 젊은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인생에서 많은 천재들을 만났어. 시안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나는 지구인이기 때문에 특별할 뿐이야. 진정한 천재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레비나였다. 알리타는 그 멈춘 순간에 그의 말을 흡수하며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고 사나운 짐승은 선장을 향해 다음 공격을 준비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분노한 알파 늑대는 불길에 대한 면역력을 믿고 제논에게 맹렬한 불꽃을 내뿜었고 제논은 검을 뽑아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젊은 선장은 맹렬한 짐승에게 돌진했고 이에 알리타는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시안성은 제논이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대한 늑대의 익숙한 자세와 눈빛에 담긴 깨달은 듯한 미소를 주목했다. 갑자기 맹수에서 눈부신 번개가 튀어나와 선장을 강타했고 선장에게 날것의 전기가 통했다. 동맹군은 제논이 땅에 주저앉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약간은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안성은 데자뷰처럼 건조하게 댓글을 달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감돌았다. 알리토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똑같은 불운한 방식으로 패배했다. 잔혹한 공격에 충격을 받은 제논은 불타오르는 늑대가 강력한 번개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한 알리타는 괴물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안성은 침착하게 개입하며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늑대의 마법은 바다에서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한스의 선언을 알리아는 이해했다. 그녀의 친구도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알파의 마법은 그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바로 이 때문에 광기 어린 폭군의 괴물 군대가 그렇게 강력해진 것이었다. 그들의 다른 세계 혹은 기원이 그들을 마법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무리 강력한 마법사라도 이 괴물들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 시안이 알고 있던 그 원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 알파 늑대는 다가오는 젊은 남자를 감지하고 맹렬한 불꽃을 내뿜었다. 바닷불은 동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내 마법은 소용없다고 그는 단언하며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울려 퍼졌다. 그저 군중 속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맹수에게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 갑자기 알파에서 맹렬한 번개가 치솟아 시안성,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의 몸을 뒤흔들었다. 강력한 충격에 휩싸인 알리타는 그저 익숙한 체념의 표정을 얼굴에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제논 선장은 우상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데자뷰. 그런가요? 지도자는 느릿하게 말했고 그녀의 말투에는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다. 시아는 짜증이 났다. 나를 흉내내지 마. 그는 쏘아붙였다. 그의 평정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분노로 가득 찬 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늑대의 마법이 어떻게 그의 방어를 뚫고 들어왔을까? 그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수치심의 분노로 붉게 물든 거친 바다 같은 손과 뺨을 가진 시아는 대중의 굴욕에 분노하여 산을 부술 듯한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늑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짐승은 그의 힘에 짓눌려 마침내 패배했다. 그러나 거대한 생물이 쓰러지자 시안의 정신은 아득해졌다. 그는 불길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냈지만 번개는 정확히 그 지점을 찾아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거대한 짐승이 움직이지 않자 알리타는 시안에게 지나치게 공손하게 경어를 사용했다. 그러자 시안은 불쾌하게 몸을 떨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불러줘. 리드라는 말이 비꼬는 듯한 대답과 함께 공중에 맴돌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시안성은 그들의 농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쓰러진 알팩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얼굴에 깊은 불신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존재로부터 여전히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다. 시안성, 다른 세계에서 온 구원자는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번개가 그를 맞췄다는 사실은 그의 이해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깊은 혼란에 빠져들게 했다. 요새로 돌아온 테드 경은 뚜렷한 안도감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그들의 생존과 자신의 영토에서 늑대 무리를 모두 몰아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합의한 대로 테드 경은 시안과 알리타에게 600개의 은화가 든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시안은 손바닥에 동전들을 무게를 재보았다. 우리의 대의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 번의 임무를 위해서는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시안은 열정이 가득 차서 지도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하루에 5, 6개의 임무를 수행하곤 했다. 그러나 알리타는 건조하게 반박했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는 운 좋게 이 일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제논이 다가와 금화 100개가 묵직하게 담긴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친구는 그 엄청난 금액에 어안이 벙벙해하며 어떻게 그런 큰 재산을 모았는지 물었다. 수줍은 듯 사과하는 한숨을 내쉬며 선장은 자신의 행동을 고백했다. 그는 시몬이 소중히 간직하던 작품 중 하나를 팔았고 시몬의 얼굴에는 당황한 듯 불그락푸르락한 기색이 번졌다. 그는 즉시 질문을 한 것을 후회하며 질문 구멍을 삼키고 싶을 정도였다. 한편 제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알리타는 시안에게 마주보며 씩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속옷이 꽤 비싼 것 같군요, 젊은이. 봐, 한씨의 당황은 더욱 심해져서 겨우 운걸거리는 방어적인 말투만 할 수 있었다. 한정판이에요. 제노는 자신의 우상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하며 시안의 다음 행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물었다. 이 정도 금이라면 그는 더 이상 용병으로 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발표했고 시안성은 그렇게 생각했다. 카곤에서 그는 세계의 이웃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한 곳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장 유력한 목적지는 가장 약한 적이 있는 곳일 거라고 덧붙였다. 사이먼의 머릿속에 갑작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옛 친구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는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그는 손바닥에 놓인 금화를 내려다보며 확신에 찬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결심을 굳히기, 북쪽으로 그가 선언했다. 우리가 먼저 그곳으로 갈 거야. 한편 릴슈타인의 실험실 안에서 불안한 광경이 펼쳐졌다. 물통의 탁한 표면이 일렁이며 마법사 트란의 유령 같은 모습이 비쳤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예상치 못한 소환에 놀란 국왕폐하께 릴슈타인은 요구했다. 왜 저에게 연락이 온 건가요? 오늘 보고서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트란은 자신의 소식을 전했다. 11번과 12번 대상자를 위해 사냥꾼을 고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르켈리움 왕국이 이미 그들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릴슈타인은 비웃었다. 일리 있는 말이야. 그들은 그저 나약한 피사체였을 뿐이었지만 트렌의 스펙트럼 이미지는 더욱 긴급한 소식으로 인해 일렁였다. 한 명이 사라졌어요. 트란은 거의 속삭이듯 목소리를 이어갔고 가상 공간에 날카로운 경보가 울려 퍼졌다. 릴슈타인의 침착함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의 얼굴에 핏빛 분노가 가득 차오르며 포효했다. 너 완전히 미쳤어. 트렌, 어떻게 감히 네가 그런 무능함을 가지고 푸른 상아탑의 수장이라고 자칭할 수 있니? 마법의 네 탑은 수천 년 동안 굳건히 서 있었다. 릴슈타인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빨간색, 흰색, 파란색, 검은색, 아이보리색 건물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알려진 러스트 섬의 첫 번째 왕은
터너에 흩어져 있던 모든 마법과 지혜를 모았다. 그는 그 지식을 꼼꼼하게 학문 분야로 정리하여 이 4개의 요새에 분산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각자의 특기와 능력에 맞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탑의 층수는 바로 그 사람의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릴슈타인은 이를 보고 분노했다. 장면은 호화롭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자신의 붉은 상하타워의 9번째 층으로 전환된다. 그의 시선은 반사된 빛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듯했다. 네가 블루타워를 이끌 수 있는 건 네 전임자들이 처형당했기 때문이야. 트라넴은 분노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과 똑같이 8층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할 정도로 침착해진 릴슈타인의 목소리가 마지막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마지막 기회로 과목 1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이 스펙트럼 이미지는 떨렸고, 릴슈타인의 무심한 제스처에 실패에 대한 암묵적인 위협이 담겨 그의 얼굴에 극심한 공포를 드리웠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끊어진 비밀 통신선에 트라넴은 눈에 띄게 힘이 풀렸고, 입에서는 안도에 거친 한숨이 흘러나왔다. 트라넴, 푸른 상아탑에 존경받는 수장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지위는 확고해졌고, 이 새로운 신뢰로 그의 가치는 재확인되었다. 로빈의 모든 자본이 모인 세리가드 왕국은 거대한 궁전 안에 우뚝 솟은 산과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인물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특정 방에 가까워지자 왕은 하인을 시켜 들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왕의 전하, 호화로운 공간에 울려 퍼졌다. 라텐버그 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판사님,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거야? 함께 건배해요. 우리의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 치안 판사의 시선은 호화로운 향락의 현장, 술이 흐르고 여인들이 웃고 궁궐 안에서 또 다른 떠들썩한 축제가 벌어지는 모습을 훑어보았다. 그의 뱃속에서 좌절감이 팽팽하게 조여왔다. 나의 왕이여, 그는 시작하며 분노를 억누르느라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라텐버그 가드의 미소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 활짝 퍼졌다. 왜 안 돼요? 제국의 추격을 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런 기쁨은 처음 느껴봐요. 하지만 전하, 관리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걱정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축제들은 왕국의 시급한 정치적 사안들을 흐리게 한다. 라텐버그 경비병은 손을 내저으며 무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종, 이 비용은 제 개인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판사의 턱이 거의 떨어질 뻔했군요, 전하.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 군주는 60%를 추출했다. 라텐버그 가드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반박했다. 그리고 왕께서는 50을 요구하셨고, 치안 판사는 분노에 차서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다. 단 10%의 차이도 거의 자비가 아니다. 나는 수백 개의 마을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고 수만 명을 노예로 부리지도 않았다. 라텐버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하지만 당신도 비슷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치안 판사는 최근의 과거를 떠올리며 쏘아붙였다. 무겁게 남아있는 채로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라텐버그 경비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 모든 영광은 단지 전쟁의 전리품일 뿐이며 한때 이곳에 궁정을 열었던 폭군을 무너뜨린 대가이다. 거지, 내 친구여, 조건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판사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채로 입을 열어 더 이상 항변하려 했지만 왕의 시선이 날카로워져 말을 끊었다. 왕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친 판사는 라텐버그 경비병들이 이제 그만 떠나라는 말을 했을 뿐이었다. 갑작스러운 해고의 충격을 받은 치안 판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라텐버그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분노가 치솟았다. 술에 취한 눈머름. 그러나 왕의 뜻은 절대적이었다. 패배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하인은 떠났고 관리인은 왕이 얼마나 의무에서 멀어졌는지 깊이 생각하는 고독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라텐버그의 수비수를 전장에서 무적의 존재로 기억했다. 전쟁터에서 사자처럼 맹렬하게 싸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통치였습니다. 아마도 치안 판사는 생각했다.
적절한 사람이 그를 설득할 수 있다면 왕은 아직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한판사도 모르는 사이에 라텐베르크는 자신의 직설적인 부하 직원에 대해 다른 형태의 은퇴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왕의 부드러운 놀라움 속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다. 폐하, 새로운 신하가 라텐버그를 극찬하며 앞으로 나섰다. 진정한, 비록 드물긴 하지만 미소가 왕의 입술에 스며들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켈러턴 경을 알아차렸다. 켈터론. 분명히 라텐버그와 좋은 관계인 가드로서 왕의 여가를 방해한 것에 대해 빠르게 사과를 건넸다. 전하께서 즉시 주목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라텐버그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 일들은 모두 당신의 직접적인 관할입니다. 전하. 라텐버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였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명백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경비병 라텐버그는 비웃었다. 네가 처리해, 켈러론. 그는 서류를 공중으로 던져 마치 종이 조각처럼 흩날리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넓고 걱정 없는 미소가 번졌으며 덧붙여 말하길 내 임무는 무방비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장면은 이어서 로드니의 모든 가드 왕국의 수도 서쪽 외곽을 보여주었고 그곳에는 마치 고대처럼 보이는 낡고 허름한 저택이 있었다. 알리타는 놀란 눈으로 크게 눈을 떴다. 이 청년은 이곳이 우리의 작전 기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갑자기 제논이 격렬한 동요를 일으켰다.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야. 우리는 이 저주받은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제논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하려고 했던 정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자 친구들은 흥미롭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제나의 다급한 외침과 격렬한 문질러 닦는 소리만이 낡은 집 안에서 메아리 쳤다. 알리타는 그 강렬한 분위기에 불안해하며 시안에게 속삭였다.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게 정상인가요? 마침내 제논이 등장했는데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지만 승리의 기세가 넘쳤다. 그는 목소리가 쉰 채로 말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전히 좋지 않은 집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 빛이 난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칸의 턱이 떨어졌다. 젊은 기사는 낡고 허름한 저택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모든 표면이 번쩍거렸다. 왜 그렇게 청결에 집착하는 거야? 시안성이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알리타. 한편 그녀는 제논과 싸워야 할 상황이 오면 바닥에 침이라도 뱉으면 될 거라고 혼자 생각했다. 제나의 영웅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일을 해낸 젊은 기사. 정말 멋진 시작이네요. 시안성은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기지를 확보했으니 라텐버그 왕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미 깊은 생각에 잠긴 가드 제논은 자신의 우상에게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테라노어의 6 왕국은 3등급으로 나뉘는데 2개의 강대국, 2개의 보통 수준의 국가, 그리고 2개의 약소국으로 분류된다. 릴슈타인과 이나시우스 신정국가는 강하고 샤프란과 맹렬한 기세로 평균 티어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라텐버그 가드와 이모 왕국은 지난 10년간 합리적인 통치를 해왔지만 영감이 부족한 통치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수많은 갈등을 야기해왔다고 제논은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카르긴 전쟁이다. 릴슈타인과 이나시우스 신정국 간에 카르긴의 통치권을 두고 충돌이 발생했고 이에 다른 왕국들이 개입하여 격화되는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라텐버그 가드는 이미 도시 통제를 추구하는 세력에 반대하는 측과 자신의 군대를 결집시켰다. 라텐버그의 선언 이후 갈등은 마침내 종식되었고 두 왕국은 통치권을 분할하는 데 이르러 결국 화해에 이르렀다. 카르긴 시아는 릴슈타인과 안나티이스의 갈등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했다. 집을 나선 우리의 주인공은 제논에게 그러한 갈등은 불가피하며 왕국들이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논은 눈에 띄게 괴로워하며
자신의 영웅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악당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신을 자책했다. 그때 시아는 특이한 무언가를 마주쳤다. 그는 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지도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젊은 검객은 알리타가 시몬의 기술을 따라하려 하자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 뒤틀린 모습으로 변했고, 젊은 남자는 그 모습에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경악했다. 알리타는 트레이너에게 기술을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 시안이 웃는 모습을 본 그녀는 왜 이게 웃긴지 물었다. 시안은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애쓰며 그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얼굴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조언했다. 수업을 이어가며 그는 그녀에게 오라를 포착하고 화장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검사의 여인은 천의 얼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었다. 알리타는 시안에게 실망한 채로 같은 설명을 3번이나 해봤다고 말했다. 좀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방법이 있을까요? 시안은 친구를 돕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도 그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레빈에게서 배웠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알리타가 그에게 자신이 배운 대로 정확히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한시의 답변이 놀라웠어. 그가 지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시아는 지구인과 터너가 비슷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법과 전투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전투적인 에너지를 타고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통제 방식은 높은 수준의 내적 감각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테란에게는 그 과정이 단순화되었다. 시아는 자신의 독특한 체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투와 마법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모두 익혀 단 3년 만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알리타는 세계 구원자의 설명에 크게 흥미를 느끼며 그가 해커 기술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시아는 이미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고 말했었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릴슈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독특한 능력이 지구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친구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알리타는 그런 생각을 듣고 분노하며 차원을 넘나드는 것만으로도 그런 놀라운 재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자 시아는 그녀에게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알리타가 구세주의 온 관심을 사로잡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누군가가 터널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온다면? 젊은 검투사 소녀가 시안에게 물었다.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안은 동맹군의 질문에 강한 흥미를 느꼈다. 지도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3사람 아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며 깜짝 놀랐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고 제노는 혹시 지진일까 생각하며 불안해했다. 아니, 시아는 날카로운 기운을 감지하며 대답했다. 아마 이 떨림의 원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분화구가 생겼고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 잔해 속에서 부상당한 차에 쓰러진 지역 주민들이 나타났다. 마침내 그들은 그 출처를 발견했다. 흉포한 괴물들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었다. 공황이 발생하자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며 도움을 외쳤다. 거대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들이 거대한 사자처럼 모습을 드러내어 라텐베르크 왕국의 수도 러쿤을 포위했다. 현지인들은 비명을 질렀고 도망치라는 외침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거대한 짐승 중 하나가 무방비 상태의 어린 소녀를 짓밟으려고 달려들었다. 괴물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겁에 질린 채 땅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시아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해내겠다고. 소녀를 구출한 후 세상의 구세주라 불리는 그의 젊은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제노는 적어도 30마리의 짐승에 흥미를 느꼈고 시아는 산속 깊은 곳에 사는 괴물들이 어떻게 수도에 침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으며
이 괴물들이 어떻게 도시에 오게 되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시아는 친구들에게 주목을 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제노는 그의 긴급한 선언에 동의하며 전투에 뛰어들어 짐승들을 공격했다. 알리타 또한 동료들과 합류하여 괴물 같은 침략자들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도에 군대가 나타나 짐승들의 공격을 멈추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다. 알리타는 명령에 깜짝 놀라 몸을 움찔하며 눈에 띄게 놀랐다. 거기? 네. 그리고 경비기사들. 젊은 검객은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안에게 물었다. 시안은 마침내 사람들을 보호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왔다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괴물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예고도 없이 몇 분 전만 해도 동맹군처럼 보이던 병사들이 갑자기 시안을 에워쌌고 그들의 칼날은 위협적으로 그의 목을 향해 번뜩였다. 군인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울려 퍼졌다. 공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검은 사자의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기사들은 즉시 떠났다. 알리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짐승들에게 공격당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쫓아내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까? 침묵해라. 소녀야. 기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금 바로 탈퇴하세요.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관을 거역할 용기가 있느냐? 제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펼쳐지는 드라마의 진실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시아는 항상 예리한 관찰력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흥미가 일렁였고 공기 중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피부에 소름이 돋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전개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다. 거대한 힘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다. 군인들의 굳건한 선 뒤로 주인공의 감각을 사로잡는 뚜렷한 기운이 나타나 다가오는 형체의 뚜렷한 그림자로 응축되었다. CNN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느낌은 확실히 낯이 익었다. 신비로운 인물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의 호기심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림자가 가까워지자 시아는 확신을 굳혔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그가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림자는 틀림없는 라텐버그 왕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다. 이 짐승들이 어찌 감히 내 백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인가? 입가에 끊임없이 미소를 띤 라텐버그 경비원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드러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최고도의 자신감으로 왕은 자신의 흑사자 기사들에게 백성들을 방어하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라텐베르크 경비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야수를 물리치러 직접 나섰다. 이에 병사들은 즉시 움직여 겁에 질린 시민들 앞에 무적의 장벽을 형성했다. 그러나 시아는 왕의 장엄한 입궐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라텐버그는 지난 며칠 동안 내 몸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망설임 없이 왕은 앞으로 돌진하며 2개의 거대한 도끼를 단단히 쥐고 목에서 포효를 터뜨렸다. 너희 모두를 반드시 꺾어버리겠다. 모인 군중은 라텐버그가 2개의 거대한 무기를 능숙하게 휘두르고 움직임과 강철이 섞인 듯한 움직임으로 공격하는 짐승들을 차갑게 처리하는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그의 힘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왕의 입계는 비웃음이 번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한 우월감이 가득했다. 그는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 생물들이 내맞서 설 수 있다고 상상하는 건 터무니없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왕의 엄청난 힘에 압도된 짐승들은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라텐버그 가드의 승리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들의 퇴각을 목격하자 격렬한 분노의 주름살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이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발걸음으로 왕은 발을 내딛었다. 라텐버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을 결심했고 거대한 도끼 아래에서 반짝이는 마법진이 솟아올랐다. 크세노폰의 눈이 깊은 경이로움에 크게 떠졌다. 그는 전투 물개를 처음으로 목격했다.
알리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물었다. 이 기술은 무엇인가요? 젊은 기사는 초월적인 경지에 오른 검객만이 그런 힘을 다룰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이 마법이 집중된 전투 에너지로 움직이는 독특한 마법 봉인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왕은 도망치는 짐승들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라텐버그의 시그니처 기술인 거인의 손 전투 인장이 그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왕이 젊은 라플린 후손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괴물을 홀로 무찌르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제노는 라텐버그의 압도적인 힘에 감탄하며 이것이 과연 초월적인 경지의 검객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인가 자문했다. 그러나 시오는 권력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왕의 연기에 감지된 미묘한 속임수에 매료되었다. 우리의 주인공 라텐버그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경비병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광경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했다. 세계 구원자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고 그가 레이텐버그에게서 그런 속임수를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전 친구가 순간적인 인기를 좇아 너무나 뻔뻔하게 자신을 타락시킨 모습에 경악하며 불신의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자 왕에 대한 세부사항이 젊은 남자의 예리한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텐버그의 진심 어린 듯한 표정을 본 사이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배신당한 날의 완벽한 위선을 떠올리며 그 뛰어난 연기를 기억했다. 라텐버그 경비병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혁명 영웅으로 칭송받는 자신의 백성들의 열렬한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기쁨에 넘쳤다. 그러나 하는 더욱 기이한 무언가를 알아차리며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왕은 카리스마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주인공의 생각이 맞춰 들어맞았다. 이 정교한 연극은 왕의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해 계획된 의도적인 행위였다. 아마도 부하 직원이 꾸민 일로 라텐버그의 경계를 분산시키면서 국가 업무의 진짜를 처리하려는 교묘한 계략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라텐버그의 경호원들은 끊임없이 짓던 미소를 멈추고 감지할 수 없는 기묘한 존재를 느끼며 고개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기울였다. 시안성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라텐버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평가적이었으며 세상의 구세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남자를 전에 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고 강력한 직감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왕은 입을 다물고 축하하는 군중 속 얼굴들을 꼼꼼히 살폈다. 신비로운 존재를 알아내려던 찰나 병사의 목소리가 왕의 집중력을 깨뜨렸다. 폐하, 성으로 돌아가실까요? 라텐버그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네. 최근의 승리에 만족한 라텐버그의 경비병은 일시적인 변칙을 무시하고 군중의 열광이 커지면서 자신을 진정한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는 것을 보며 주인공은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라텐버그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이 지나도 왕의 체격은 여전히 굳건한 보루처럼 변함없었다. 시아는 자신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자신의 대망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준비하며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다.